그 사람도 모르는 무의식과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도 좀 알아보는 3장의 카드 뽑았으니까요. 이 사람의 진실된 두려움이나 사랑, 여러 가지 의지를 엿보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모르는 무의식 속마음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분은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중독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자기가 어떻게 묘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태초부터 내가 태어난 이래 가장 끌림을 느끼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마치 1번 분들은 이런 향기가 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게 향기라는 게 참 무서운 거는 외모나 뭐 성격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 자체에서 풍기는 아우라나 분위기 뭐 여러 가지 그 내면에서 풍겨오는 그런 향기를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약간 좀 뭐 사람을 봤을 때 딱 외모가 이렇다, 성격이 이렇다, 분위기가 이렇다까지는 묘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향기가 풍겨오는 것 같고 어떤 색깔이 영감이 이렇게 막 떠오르고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은 뭐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흔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근데 상대방은 좀 그런 쪽으로 영적으로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을 외면하려고 하고 또 놓으려고도 해봤을 거고 또 각자 그냥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향기 냄새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냄새는 무시할 수가 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공기가 있어야지만 생명이 유지되는데 공기에 섞여서 코에 자꾸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향기를 차단하는 방법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소음이라는 경우는 귀를 막으면 되고 뭐 보기 싫은 게 있으면 눈을 이렇게 감아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뭐 냄새가 나는 게 있으면 코를 차단하고 입으로 숨 쉬어도 되지만 미묘하게는 입으로 들어오면서 그 향기가 전달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란 존재를 부정하려고도 해봤고 없애려고도 해봤고 외면하려고도 해봤지만 계속 문득문득 계속 자신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놓기가 힘들다. 이게 이분의 무의식인 것 같아요. 이분은 어쩌면요 결혼 생각이 없는 분이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일평생 나이 들 때까지 함께 뭔가 가정을 꾸리고 손주 손녀도 보고 이러는 거는 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을 봄으로써 좀
그런 미래, 먼 미래까지 이렇게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젠 여러분들이 없으면 중독이 돼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향기가 나면은 계속 그 향기를 맡고 싶어 하고, 그 향기가 없더라도 그 향기를 다시 찾아서 맡아보려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수 산업도 되게 흥행하는 거고, 또 집안이나 옷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 뭐 아로마 향도 놓고 막 디퓨저도 놓고 이러는 게, 우리는 좋은 향기, 좋은 음악, 뭐 좋은 거는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옆에 여러분들, 향기가 나는 여러분들, 꽃 같은 여러분들 옆에 두고 오래오래 향기를 맡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진짜 무의식은 그래요. 겉으로는 내가 뭐, 난 결혼 생각 없다? 뭐, 나는 평생 뭐, 독신주의자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이분의 무의식은, 내 평생,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과 함께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니까 내 가치관이 항상 옳은 건 아니겠구나. 독신주의자가 답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아이를 이렇게 같이 양육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이게 가정을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약간 이분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서 뭐 우울증이라던가 불안증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양육 태도나 뭐 가정에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이분이 진짜 속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원했기 때문에 원함과 동시에 좀 불안함도 뒤에는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혹시 도망가려고 한다면 이분은 이렇게 가둬놓고 감금해놓고 평생 내 옆에 있어라. 약간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본인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너무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고, 본인은 가정을 꾸릴 만한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내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뭔가 자연이 된 것처럼, 자연과 자연은 인공적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끌림은 항상 완벽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연의 흐름은.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끌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사랑일까 집착일까 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이면 내가 끌고 가면 좋겠는데, 사랑이 아니고 그냥 집착이라면은 내가 뭐 좋은 향기를 그냥 맡고 싶어 하는, 그런 좋은 거 보고 좋은 향기 맡고 좋은 음악 듣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냥 욕구가 있기 때문에, 향이 나는 여러분들을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고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속마음, 무의식은. 네. 그치만 끌리는 거 어떡하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분의 진짜 무의식? 속마음인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분이 여태 좀 독신주의자라던가 뭐 연애, 사랑 이런 거에 좀 냉소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이분의 진짜 무의식은 여러분들로 인해 그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일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좋은 거 보고 좋은 향기 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집착인 걸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분석하는 그런 좀 단계인 것 같아요.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카드 자체에서는 사랑이거든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이분이 모르는 스스로의 무의식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 근데 지금 속마음은 집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를 억누르고 검열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모르는 무의식 속마음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분은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짝사랑하고 있어요.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더 문카드가 뜬 걸로 봐서는 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신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신분? 신분은 요즘 없죠? 그러면은, 약간 직장 상사? 뭐, 회사 내에서 계급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지위, 아니면 뭐, 나이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려다 봐야 되는, 좀 닿을 수가 없는, 접점이 없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다 건너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고, 인종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 좀 경쟁업체? 막, 이렇게 절대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분이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항상 아련하고 보고 싶고, 참 여기 신기한 게 더 문카드가 떴는데요. 여기 말주머니에도 저 달도 나를 보고 있을까라고 되게 애달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더 문을 뜻하는 이 카드가 2번 분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렇게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이 달에 이제 관심을 얻고 싶어서 슬퍼하는 그런 카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은요,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를 굉장히 큰 케미로 느끼고 있대요. 이거는 자석처럼 끌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나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진짜 이 감정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거의 뭐 자석이고 내가 중독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짝사랑을 도저히 나는 포기할 그럴 용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기로는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이번 분들이 본인에게 확신을 주지 않더라도 사랑은 항상 견뎌야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거나 믿음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믿고 있고 또 항상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다만 이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관계를 이어갈 거냐고 말했더니 약간 소심한 면이 있거든요. 계속 이분은 짝사랑으로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이분이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세 장의 미래 카드인데 약간 금전이 조금 힘들 수 있다. 상황적으로. 아니면 이 커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금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금전 손실이나 뭐 막 많이 기반이 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멀리 살면은 이동수단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런 면에서 돈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돈이 없어서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은 온전히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누군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좀 압박감, 그런 슬픔,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근데 일단 이분은 여러분들을 저 달 같은 존재로서 생각하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끌리는 거는 자석 같은 끌림이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눈치를 챘건 눈치를 채지 않았건 상대방이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분의 무의식은. 어쩌면 이분의 속마음보다, 이분이 자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왜냐면 스트렝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쩌면요, 상대방은 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이 그런 쪽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같은 존재가 돼야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끌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상황도 이렇게 연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렝스 카드가 뜬 걸로 보면은 이분 내면에 있는 강함이 이분 생각보다 꽤 큰 것 같거든요. 이분이 아무리 뭐 비실비실하다, 뭐 말랐다, 뭐 체구가 작다, 뭐 항상 골골거린다, 이런 건 다 상관없고 이분의 진짜 내면은 엄청 세요. 그 누구보다도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함을 이분이 자기의 커리어적인 면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키면 또 좋은데, 이게 한 사람한테 꽂혀버리면 이게 집착이 될 수 있고 고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좀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의 이제 무의식이 워낙 이 내면 에너지가 있는 분이셔가지고 뭐에 꽂히면은 이제 그거를 쟁취하고 싶어하고 열망하는 그 기운이 보통 사람들보다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은 누굴 좋아하는 마음이 열의 에너지를 이렇게 낸다면 이분은 누굴 좋아하는 마음이 워낙 내면이 세다 보니까 100의 기운을 내기 때문에 그걸 받는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뭔가 도망가고 싶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앞으로 흐름 자체가 삼각관계 연류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원래 이게 나무도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나무가 썩기 쉽다 그러더라고요. 나무도 각자 이렇게 좀 거리가 있고 통풍이 되어야만 영양분도 각자 받고 햇살도 받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썩질 않는데, 인간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적절한 그런 좀 거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뭔가 그런 좀 워낙 강력함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원하는 사람이랑은 굉장히 밀착하려는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원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밀착을 해도 그렇게까지 뭔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붙지 않을 수 있지만, 이분은 내면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누구와 이렇게 함께 하려고 그러고 옆에 두려고 하면 그게 너무 딱 찰싹 달라붙어 갖고 통풍이 안 돼서 썩어버리는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앞으로의 흐름 카드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나중에 좋아한다 하는 그 순간이 숨이 막힐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분이 내면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분 자체가
상대방 자체가 그 내면이 세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본인이 마음을 내고 집착을 하고 이루려고 하면 진짜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가 있고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살아가면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생각이 조금 왜곡되면은 사람에 집착을 하고 또 사랑에 집착을 해서 그 상대방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나름 지금 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나름 건전한 마음 그리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 가려는 그런 내면의 힘이 있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짝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분에게 그 내면의 에너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번 분들에게 집중이 되면 여러분들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관심사나 이분의 그런 열정, 내면의 힘을 외부로 돌리고 또 좀 더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든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이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분의 진짜 속마음은 스트렝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밀착하게 되면 진짜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 관계를 진척시키고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스스로를 되게 그래도 검열하고 있거든요.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그런 거 보면은 스스로 이런 자기의 내면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이게 왜 스트렝스냐면은 이게 양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사자가 위애를 이제 포식하고 있는데 이 사자를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처럼 이렇게 다룬다는 거는 이분이 진짜 힘이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도 나름 본인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본인의 내면의 이런 야수 같은, 맹수 같은 그런 에너지를 그래도 나름 잘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이니까, 이분의 무의식 자체는 여러분들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고 짝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모르는 스스로에 대한 무의식, 그리고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향한 그런 무의식을 봤을 때 항상 이분은 주눅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좀 좋은 인연? 그러니까 좋은 티키타카를 원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좀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상대가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주거나 했을 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분위기 싸하게 여러분들이 리액션은 안 해주고 반응은 안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럴 때마다 나한테 화가 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이 말주머니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3번 분들은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관계면, 턱식한 관계면은 그냥 놓으면 될 텐데 또 놔지지가 않는데요. 이 관계를 이렇게 놓으려고 할 때마다 마음의 감정이 너무 막 솟구쳐가지고 거의 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존재에. 그래서 여기 중독이 당신의 애정사를 가장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관계를 조금 불안해하고 있고 또 불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좀 더 나한테 상냥하고 좀 좋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3번 분들이 나한테
내가 농담을 하건 뭐 호의를 베풀면 고맙다고 해줬으면 좋겠고, 좀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컨셉 같이 좀 츤데레 같이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분의 무의식이 속마음이에요. 이분은 어쩌면 타입이 츤데레 스타일을 되게 싫어하는 타입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이거 좀 자존심 상한다, 화가 난다 이래서 이 관계를 놓으려고도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뭔가 현실적으로 본인이 막 다른 사람 찾기도 싫고 마음이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여러분들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근데 무의식은 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흐름 자체를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인기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어장 물고기 한 마리가 될 순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 관계를 그냥 돌진을 해보고 안 되면 뭐 아니면 도겠지 이렇게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3번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 흐름은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도 모르는 오늘의 무의식을 봤을 때 이미 이분은 깊숙하게 3번 분들에 대해 이렇게 접착처럼 붙어 있고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나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공기 같은 존재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이렇게 숨을 안 쉬려고 공기를 차단하면 생명이 나가버리죠.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분에게 여러분들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차단하려고도 해봤고 잊으려고도 해봤고 화가 나서 떠나려고도 해봤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어쩌면 이 관계는 좀 카르마적인 업으로서 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의 무의식이 여러분들이 중독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의 속마음을 봤을 때는 언젠가는 여러분한테 화를 좀 한번 낼 것 같아요. 뭐 너 왜 이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하냐? 아니면 뭐 이렇게 티키타카가 안 되냐? 반응이 없냐? 막 3번 분들한테 불평을 좀 얘기할 것 같거든요. 고백도 하고 그럴 거는 맞는데 일단 좀 이 관계가 지금 관계를 이어가는 이 패턴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항상 갑과 을이 나눠져 있는 듯한 이 패턴에서 내가 언제까지나 을로 있을 순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관계를 좀 화가 나서 좀 뭔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분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화를 내매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백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썸인 관계가 좀 이럴 수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제 리딩을. 근데 썸이 아니라면 어쩌면 사귀다가 헤어진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헤어진 상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연락이 안 되고 서로 헤어졌고 시간을 갖는 그런 시기이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주위에서 누가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고 그 여러분도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괴로워서 타로나 뭐 사주나 뭐 철학관 뭐 신점 이런 데를 막 의지를 해가지고 보러 다닐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뭐 종교, 기독교, 불교 이쪽에 가가지고 기도를 엄청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 옆에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한테는. 끊어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별 후에 커플이시라면 좀 그런 상태로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이미 본인은 여러분들에게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 중독, 술 중독 끊기가 어려운 이유가 중독은 정말 결박 이렇게 손발을 묶어도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또 그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나의 뇌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렇게 이르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좀 그런 지금 단계예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헤어졌고 틀어졌고 이런 시기가 그래도 한 번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본인에 대한 그런 주장, 나도 화낼 줄 알고 나도 같이 싸울 줄 아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고 집착을 하고 그러느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미지에서 3번 분들은 항상 화가 나 있고 나에게 다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헤어진 상태이겠지만 그 사람은 어차피 다가올 거예요. 왜냐면 이분 안에 이 관계가 틀어져서 괴로운 이유 중 하나가 3번 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길까가 가장 두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서 다시 고백을 해야지 쟁취를 할 수 있지, 내가 그냥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분에게 운명의 상대, 영원한 내 운명의 짝은 3번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Wheel of Fortune이 떴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아예 끝날지 진짜 이게 추진력 있게 다시 확인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썸이라면 곧 고백을 해올 거예요, 상대방이. 그리고 헤어지셨더라도 그냥 냅두면 알아서 연락 와서 다시 만나자고 되게 적극적으로 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은 좀 속마음은 좀 서운한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는 거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상대가 모르는, 스스로도 모르는 그분의 무의식인데,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 관계로 인해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나만 항상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타인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결론 지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모르는 무의식 속마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무의식으로 갈 것까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말주머니가 이렇게 속마음을 사랑하고 있는데 당장 가서 이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 우리는 이런 로맨틱한 연애 이렇게 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하고 싶냐, 어떻게 끌어갈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연히 우리는 결혼해야 되는 사이다. 이게 가정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여기도 가정을 뜻하는 카드가 이렇게 떴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구나. 이게 행동으로도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실제로 4번 분들이 이분에게 마음만 있다면은 이 관계는 결혼으로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상대방은 처음에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굉장히 짝사랑했는데 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이분이 좀 신체적으로 지금 아프거나 일을 쉬고 있거나 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상황이 힘든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도 일도 인생도 모두 다 잘 풀리질 않고 나한테 무슨 사랑이냐, 나한테 무슨 연애냐, 그건 다 사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있구나. 그런 에너지가 있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끌리고 사랑을 느낀다는 거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의 무의식에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함과 동시에 혹시나 잃지는 않을지, 이 사랑이 변질되지는 않을지, 혹 아니면 썸이라면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일 수 있고요. 사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멀리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게 전형적인 그림의 떡, 손에 닿을 수 없는 구름 위에 있는 모든 환상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에게는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도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뭐 멀리 떨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주위에 반대가 있다던가 한 분이 신체적으로 좀 아프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자주 얼굴을 못 본다던가 아니 뭐 굉장히 극과 극의 차이가 좀 나가지고 뭐 나이 차이라던가 스펙 차이라던가 집안 차이라던가 아니면 인종 차이 그 거리 차이 그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에 진실된 그런 마음 하나는 여러분들 하나뿐이 나는 모른다. 내 마음은 4번님들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라는 게 이분의 진짜 무의식 속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분과 한번 끊어졌거나 아니면 앞으로 헤어질 일이 있다면 이분은 거의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그럴 지경까지 올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막 거의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 칼을 치우고 이 칼도 치우고 그러고 누워있으면 편하게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칼이 이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건지 벽에다 두는 건지 아무튼 위험한 걸 옆에 두고서 이렇게 몸을 막 섣불리 움직이면 이 칼에 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누워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괴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여러분들만을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는 거죠. 이분은요, 무의식적으로 이미, 여러분에 대한 꿈을 꿨을 수도 있어요. 좀,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렇게 자주 잊지 못하니까 꿈에서라도 여러분들을 그리워서 꿈에 나타나면 거기서 재밌게 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좀 상황 지경까지 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의 무의식은 오늘 밤에는 4번님들 생각하면서 잠드니까 꿈에 나오기를 이러면서 잠들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보통 우리는 결혼이라는 거는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100살까지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용기 있는 일이고
아무나 또 골라서 결혼을 할 수도 없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사회적 시선이라던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혼을 장려했고 인력이 곧 그 국력이었던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거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지금도 많이 그런 걸 장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분들이 미혼도 많고 혼인율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성비도 맞지 않긴 하지만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좀 두려운 시대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불합리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똑똑한 젊은 분들은 결혼을 기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람과 평생 죽을 때까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좋아야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랑이라는 거를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선택할 수가 없기도 하거든요. 사랑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기도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열에 한, 70% 이상은 진짜 내 일평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직전에, 며칠 전에, 결혼은 진짜 내가 엄청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랑 하는 것 같진 않아. 그냥 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면 우리는 인생이 다사다난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요, 가능하면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4번 분들이랑 하고 싶다. 라는 게 이분의 의지예요. 네, 진짜 이분은 여기 가정을 뜻하는 카드가 2개나 떴어요. 양육, 아이도 낳고 단란한 가정 이렇게 2개나 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악플을 받아요. 결혼 얘기 하지 말라고. 뭐 꼭 젊은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저는 일부러 없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카드에서 정말 가정을 꾸리고 싶고 같이 양육을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저는 리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꾸며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4번 분들의 상대방은요. 여러분들 놓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더라도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은밀하게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 결혼이라는 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는 것 같진 않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 이런 말을 나중에는 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일생일대에 단 한 명, 정말 스파크가 튀는 그런 단 한 명, 결혼을 하게 된다면, 사랑을 평생 속삭이게 된다면, 그게 4번 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카드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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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이번에 무의식도 그렇고, 속마음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징표로, 이렇게 아이도 낳고 양육도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도 모르는 스스로의 무의식과 속마음이었는데요. 이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잃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관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모르는 무의식 속마음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분의 무의식은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뭐라고 간섭한다 그래야 되나? 좀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좀 윗사람, 이분에게 좀 지시를 내리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이 관계, 5번 분들과의 관계에서 안 된다. 결혼까지도 안 되고, 뭐 만나서도 안 되고, 뭐 힘들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한번 들었기 때문에 무의식으로는 좀 두려움을 느끼고는 있어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커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거든요. 어쩌면 이분을 따르는 멘토님이 있을 수 있고 선배님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라던가 집안 어르신, 그것도 아니면 뭐 사주를 보러 갔거나 철학관에 갔는데 뭐 궁합이 안 좋다, 아니 뭐 신점을 보러 갔는데 두 명은 안 된다, 불길하다, 막 그런 식으로 초를 치는 그런 좀 윗사람, 지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신경 쓰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 5번 분들이랑 인정받고 이렇게 선남선녀, 우리만큼 선남선녀를 어디서 찾겠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그런 커플이 되고 싶고 또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집착을 하고 좋아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분의 속마음을 봤을 때, 무의식을 봤을 때 이분은 다시는 사랑을 할 줄 몰랐대요. 그리고 사랑이란 감정을 다시는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근데 실제로도 나에게 그렇게 사랑이란 감정을 심어주는 사람도 찾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나에게도 사랑이 오는구나, 생각보다 사랑이라는 게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이미 내 주위에는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대요. 두 분은 어쩌면 썸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사귀는 단계라도 좀 깊은 내면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좀 서로 아직 의식하는 단계? 약간 자신의 어두움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걸 좀 내비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격일 수 있어요, 두 분 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속마음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정말 이쁘대요. 정말 외모가 이분 눈에는 선녀님이고, 그리고 왕자님? 그러니까 여자분은 선녀님이라 하고 멋진 남자분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분 눈에 아무튼 배우같이, 스타같이 멋진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앞으로 이 관계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진짜 속마음은요, 이게 금전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어른이, 이분을 지시하는 어른이 이 두 커플이 함께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 수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금전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금전이 힘들더라도 나는 이 관계를 이어갈 자신이 있다. 왜냐면 5번 분들이 금전이 없더라도 내가 벌면 되니까, 내가 그 금전을 다 채우면 되니까, 5번 분들이 돈이 없고 별 볼 일이 없어도 나는 항상 뒤에서 챙겨줄 거고 풍요를 느끼게 해줄 거다라는 게 상대방의 무의식 속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차가웠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녹아버렸고, 또 여러분들이란 존재 자체가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썸이라면은 그 상대방은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커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커플이었다가 지금 좀 부모님의 반대, 뭐 주위의 반대, 아니면 뭐 철학관이나 궁합을 보러 가는데 거기서 반대를 한다면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사랑을 일깨워준 사람은 5번 분들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랑 헤어질 생각이 없다. 주위에서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땅이 갈라져서 다시 못 만난다던가 운송수단이 다 끊긴다던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나는 그딴 거 다 신경 안 쓸 거다. 나는 계속 5번 분들이랑 갈 거다. 라는 게 이분의 의지예요. 그래서 어쩌면 결혼을 하시려다가 틀어졌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의 그런 반대, 집안끼리의 그런 반대 때문에 틀어진 것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이분은 감행할 걸로 보여요. 이분의 진짜 무의식은. 근데 다만 좀 더 우리는 좀 진짜 깊숙한 대화를 좀 나누면서 이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거. 왜냐면 진짜 깊은 내면의 얘기를 외면한 채 거칠애로만 이렇게 감정을 교류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외면했던 그런 감정이 불쑥 튀어오르게 되면은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염두해 두고 있고 염려하고 있어요, 이분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사랑을 가르쳐 준 사람이고, 로봇 같은 자신의 삶, 로봇 같은 본인의 마음에 인간 심장을 달아준 5번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쉽게 놓지 않을 거고, 5번 분들이 뭐 금전이 없던 뭐가 부족하던 본인이 열심히 뛰어갔고 그거를 다 채워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멋있는 사람이고 예쁜 사람이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무의식 속마음은 여러분들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결론으로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